안녕하세요. 빅나무 튜브의 빅나무입니다. 오늘은 우리가 여지껏 재정이라든가 생명보험 플랜에 대해서 여러 번 대화를 나눈 것 같습니다. 오늘은 그 대단원의 어떠한 그 정리를 하는 의미에서 좀 축소해서 썸머리 시켜서 우리가 한번 또 빠진 말은 좀 보태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될 부분은 좀 강조를 하면서 오늘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.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우리 부모님 때라든가 뭐 아직까지 우리 세대까지도 이런 집안의 가장은 가족을 돌봐야 되고 또 아무 일 없이 좀 무탈한 그 우리의 가정생활이라든가 모든 것을 행복한 삶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 열심히 이제 노력하고 또 가정들은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았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20세기 때에 우리 가장의 삶이라는 거는 이게 좀 좋은 말로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많이 강요당했어요. 왜?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또 우리가 솔직한 말로 그냥 돈을 벌어와야 가족들이 좀 행복하게 살고 또 자식들이 하고 싶은 거를 해주면서 살 수 있었잖아요.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죠. 우리 전쟁 끝나면서 생활하고 대한민국이 정말 60년대, 70년대, 80년대까지도 참 힘겨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때는 또 뭐 보험이라는 제도도 그 당시는 그렇게 없었고 이제 보험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이 한 80년도부터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가장들은 조금 더 가족들을 위해서 좀 희생을 선의에 이제 강요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재정적인 문제가 많이 사회화됐고 또 그거를 준비해야 되는 어떤 사회적인 제도도 많이 이제 발전돼서 근데 그것이 제일 이제 기초적인 게 이제 보험이죠. 이제 보험을 우리가 하면서 만약에 가장이 불의하거나 병마에 시달리다가 너무나 일찍 자식들은 있는데 또 만약에 세상을 떠난다면은 그 가정이 그냥 솔직한 말로 풍지박산되잖아요. 서로 방황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냥 부모가 다 생존해서 아무 일 없다면은 그 자식들이 자라서 정말 대성할 수 있고 나라를 위해서라든가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라든가 가문을 위해서라도 참 큰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가정적인 그런 사고로 인해서 우리가 그 불의의 재앙 때문에 이제 모든 우리의 삶이 모든 운명이 바뀌죠. 그래서 이제 생겨난 게 이제 보험인데 오늘은 여태까지 이제 보험의 성격에 대해서는 말을 했으니까 오늘은 뭐 실패라기보다는 약간 이제 보험을 들었다가 좀 장기적으로 들었는데 어떠한 이유 때문에 잠시 또 어떤 분은 그 보험을 이제 캔슬한 보험이 있고 어떤 한 가정은 또 들었다가 큰 저것도 없지만은 하여튼 어떤 이유로 그 보험을 캔슬하려고 하다가 뭐 전문인의 조언에 의해서 생각을 바꿔가지고 그걸 킵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그러니까 뭐 나중에는 이라는 말 이게 좋다고도 볼 수는 없어요. 왜냐하면 뭐 어차피 생명보험이라는 거는 그 당사자가 이렇게 운명을 했을 때 세상을 떠났을 때 발생하는 베네핏이니까 그러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들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떠나면은 그 가정이 더 슬플 거 아니에요. 그래도 이 양반은 생명보험을 들었다가 그걸 캔슬하려고 하다가 이제 그 에이전트의 그 이제 설득으로 그냥 킵했습니다. 킵하다가 나중에는 그 가장이 벼랑간 이제 운명하면서 뭐 돌아가신 분한테는 안 됐지만은 어쨌든 그분은 돌아가면서 자기가 가족을 위해서 할 일을 그래도 다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거 얘기를 할게요. 이제 한 분은 제가 이제 보험을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드신 분인데, 그분은 진짜 열심히 일하고 참 굉장히 부지런하고 근면한 그런 가장이었어요. 그런데 너무나 이제 열심히 일만 하고
정말 힘들게 살다 보니까 나중에 건강을 잃었습니다. 그러나 이제 뭐 그분은 그래도 이제 어떤 경제적으로나 직업적으로나 뭐 그래도 그냥 성공한 편에 들어가는데, 그래도 예를 들어서 병마에 시달리면서 차츰차츰 가정은 어차피 병마에 시달리고 가족들이 모두 매달리다 보면은 자꾸 이제 다운돼요. 다운되다 보니까 이 양반이 모르겠습니다. 자기의 운명을 예견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한 가지 생각을 했어요. 아, 내가 만약에 정말 이 병으로 인해서 운명을 하더라도 내가 이 남아있는 집, 이 집 하나만이라도 몰개지를 갚아놓고 내가 이제 가야 되겠구나 하는 이제 생각을 하신 것 같아. 그러니까 뭐 우리 미국의 삶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 몰개지 갚다가 그냥 몇십 년 지나가는 겁니다. 그래서 그 몰개지, 그 집값을 낸다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일이죠.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은 이제 자기가 아픔에 시달리면서 이제 치료를 받고 이렇게 하면서도 아마 이제 그걸 느끼고 초창기에, 그러니까 그 병마가 시작되는 초창기에, 물론 모든 사람들이 병마를 어떤 내가 이거 내가 좀 이상한가 보다 하고 느꼈을 때는 내가 뭐 암에 걸렸거나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다고 하는 생각은 안 합니다. 사실은 그냥 몸이 조금 불편하네. 왜? 이 모든 암이라는 게 막 초기에서 뭐 한 3기까지는 큰 고통이 없어요. 그러니까는 뭐 내가 이거 설마 뭐 이것 때문에 뭐 내가 암으로 죽겠어?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, 왜냐하면 암인지도 모르고 어떤 분들은 뭐 3기가 돼서 정말 어떤 고통을 느꼈을 때나 그게 발견하게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모든 것이 이렇게 다급해지진 않아요. 그리고 또 그나마 또 내가 이제 만약을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러다가 세상을 떠나면 내 가족은 어떻게 하지? 하는 그렇게 깊은 생각까지도 하는 사람들이 사실 내가 인생 경험으로 봐서 내가 이래 보험을 정말 사람들한테 소개하면서도 그런 깊은 생각하는 사람도 또 사실 얼마 없어요. 그러니까는 몸이 아프거나 어떤 예를 들어서 몸의 건강을 이상을 느끼면 그 고통 벗어나려고 하고 그거 어떻게 하면 치료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냥 몰두하지, 남아있는 가족, 내가 만약에 내가 세상을 떠나면 내 가족은 어떻게 될까?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분들은 얼마 없어요. 내가 당장 어떤 이제 아프고 이제 고통을 느끼니까 거기까지 깊이 생각을 못 하는 거죠. 근데 이 손님은 했습니다. 그래도 좀 현명한 사람이었죠.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집값을 내가 어떻게 되기 전에 이 집값은 내가 다 갚아야 되겠다.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양반이 이제 그 보험 들었던 거에 대해서 아마 내 캐시밸류가 얼마나 됐나 한번 알아본 것 같아요.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서. 근데 알아보니까 내가 이 캐시밸류를 찾으면 이 집값은 남아있는 집값은 다 갚을 수 있겠네. 이제 그 양반이 들은 거는 뭐냐면 유니버설 라이프였는데, 유니버설 라이프도 이제 두 종류가 있어요. 그냥 레귤러 뭐 인덱스 펀드 유니버설 라이프가 있고, 하나는 이제 베리어블 라이프라고 해서 그거는 조금 더 한 계단이 높은, 이제 그 내가 보험료 내는 돈이 직접 그 보험회사의 어떤 팀이 결성이 돼서 내가 보험회사에다 낸 그 보험료를 이용해서 투자할 때에 이제 본인들이 어떤 스탁을 신청하겠냐, 물론 본인이 선택한 펀드에 그 보험회사 자체에 그 생성된 그 투자팀들이 이제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투자를 해주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보험을 팔려면은 이제 세큐리티 라이센스라고 해서 이렇게 뮤추얼 펀드나 스탁을 팔 수 있는 또 조금 어려운 그 라이센스를 하나 더 따야 돼요. 그런데 이제 저는 하여튼 밸리에블 그 유니버설 라이프 몇 가지 갖췄기 때문에, 근데 하여튼 그분은 유니버설 라이프 보험을 들은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것은 어차피 거기 캐시밸류가 쌓이니까, 그래서 이분이 보험회사에 전화하니까 그 쌓여있는 캐시밸류가 곧 된 거예요. 왜냐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을 뒀으니까, 뭐 내 생각에는 한 20년 이렇게 아마 이제 그 가입을, 왜냐하면 제가 보험 시작할 때 초창기에 제일 먼저 들으신 분이니까.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거를 캔슬을 했습니다.
캔슬을 해서 그 나온 돈으로 지금 살고 있는 집값은 다 갚았어요. 다 갚았는데 뭐 저는 그 당시에 그걸 몰랐습니다. 이제 나중에 그분이 이제 사망하게 되고 또 아파서 뭐 병문안 갔다가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듣게 됐어요. 듣게 됐는데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한편은 좋은 거죠. 왜냐하면 그 몰개지 집값을 다 갚아줬으니까 이제 그 지금 그 살아있는 이제 부인하고 이제 자식들은 이제 몰개지 걱정 안 하고 살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건 좋은 일 했어요. 좋은 일 했는데 이분이 그 보험을 캔슬할 때에는 그 나와 있는 그 보험 그 캐시 밸류 가지고 집값을 다 갚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하셨지만 그 본인이 그걸 캔슬할 당시에 자기가 이 병마로 인해서 자기가 운명할 거라는 것은 그렇게 깊이 생각 안 하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걸 융자를 하는 쪽보다는 이제 캔슬을 한 거예요. 왜냐하면 융자를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캐시밸류의 80%만 내줍니다. 그냥 그 20%는 그냥 보험회사가 킵하고 있어요. 근데 이제 내가 이제 근데 캔슬을 하면은 내가 거기에 쌓여 있는 캐시밸류가 100% 이제 다 받는 거니까.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은 캔슬을 하는 걸 이제 선택한 것 같아요. 그 캔슬을 해서 거기에 얼마나 쌓여 있는 캐시밸류를 이제 도로 찾았습니다. 그래서 그 남아있는 집값을 다 갚아버린 거예요.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양반이 캔슬하고 난 후부터 더 이렇게 좀 어떤 병세가 점점 더 나빠진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검사하고 뭐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그 어떤 그 건강을 잃었습니다. 그래서 그분이 그 캔슬을 하고 나서 아마 2년도 안 되고 2년도 안 된 상태에서 하여튼 1년 몇 개월 만에 운명을 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된 거냐. 집값은 다 갚았지만 그 캔슬을 할 때에 이렇게 조금 어떤 그분의 운명이 이렇게 빨리 돌아올 줄은 생각을 못했던 거죠. 못했기 때문에 그 캔슬을 했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게 뭐 몇십 년 된 얘기니까 나가신 거는 이제 얼마 안 됐지만은 이제 그 처음에 가입할 때 내가 그 양반의 애플리케이션을 쓸 당시는 몇십 년 전의 얘기 아니에요? 근데 제 생각에는 한 20만 불 정도 드신 것 같아요. 그러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크게 들은 거예요. 한 20만 불인 정도를 들은 거, 그러니까 15만 불인지 20만 불인지 모르지만은 내 생각에 한 20만 불 된 것 같아요. 그러면 캔슬을 했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한 2년 한 미만에 한 1년 몇 개월 전에 그 캔슬을 했잖아요. 그래서 거기 있는 돈이 뭐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10만 불이 됐다고 돼요. 그 쌓여 있는 돈이 뭐 10만 불 정도 돼서 그거를 찾으셔서 남아 있는 집값을 갚았으니까 죽어도 몇만 불 이상일 거란 말이에요. 그렇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보험을 캔슬을 안 하고 내가 쌓여 있는 돈에 하다못해 80%라도 융자를 해서 80%라도 융자를 하고 그냥 보험은 계속 살려놨다면은 집값도 갚았을 것이고 또 돌아가시고 나서 그 20만 불 가까이 보험금을 탔을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조금은 이제 아쉬워했어요. 그렇지만은 뭐 유료의 말은 그래도 집값이라도 다 갖고 돌아가셨으니까 그거를 위로로 삼아라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한 케이스가 거기서 이렇게 이제 끝이 납니다.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그래요. 아프잖아요. 그리고 건강을 잃으면 나 자신도 지금 경험을 하고 제가 아팠기 때문에 지금 몇 년 동안 이 부동산하고 이 보험에 실무를 안 했습니다. 그냥 몇 년 저도 손해 본 거죠. 따지고 보면 뭐 일을 못할 정도로 내가 막 뭐 병상에 누웠고 어떤 신체적으로 내가 불편해서 무슨 보행을 못하고 한 건 아니지만 몸이 불편하고 뭐 가서 의사 항상 뭐 의사가 한 4, 5명, 6명 이렇게 되니까 그 수시로 정기적으로 왜
이제 아프거나 어떤 큰 저기가 병이 걸리면 한 의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. 그 어떤 아픈 부분에 각종 뭐 수술하는 의사 따로 있고 진단하는 의사 따로 있고 또 무슨 어떤 수술하기 전에 체크하는 심장 닥터 따로 있고 뭐 의사가 다 따로 있어요. 예,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한 달에 몇 번씩 또 의사한테 가야 되고 또 병원에 또 가면 이제 거기서 이제 검사나 무슨 검사할 때 또 병원으로 가야 되고 이러니까 그거 치료하고 메인테넌스 하고 뭐 아픈 거에 신경 쓰고 뭐 하다 보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. 또 그리고 의사들은 스트레스 받는 일 하지 마라. 스트레스 받지 마라. 스트레스 받으면 면역성이 떨어지니까 병도 이제 빨리 더 안 난다. 이러다 보니까 이제 못 하는 거예요. 아프지 않아 본 사람은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할 거예요. 그러나 아파 본 사람들은 못 합니다. 그 상황이 됐을 때.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이 많은 건 뭐냐면 경험도 못 해본 자들이 어떠한 상황에 닥쳐서 어떤 사람이 하는 행동들 좀 어떨 땐 불평불만하고 왜 저러지? 왜 저 사람은 저래?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. 왜? 아파보지 않았으니까. 그러나 아파본 사람들은 그게 탁전한 건데 못하는데 너 골치만 하나 아파도 일 못하잖아. 뭐 골치만 아파도 직장 전화해서 오늘 제가 아파서 못 갑니다. 또 아이들도 학교 다닐 때 조금만 어디가 아파도 저 오늘 좀 조퇴하겠습니다. 이런 상황이 그것이 그냥 뭐 무슨 뭐 일 빠지고 싶어서 변명되느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빨리 조퇴하고 집으로 가려고 일부러 아픈 척 하는 것도 아니에요. 물론 그런 꾀쟁이들은 뭐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이 세상에는 꾀를 부리는 인간들은 있어요. 그러나 대부분의 80% 90% 이상은 진짜로 견디기가 힘들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. 제가 지금 이 나이 먹어서 내가 오늘도 어느 분이 댓글을 주셨는데 내가 그 댓글의 답변이 뭐였냐면은 결국은 오늘 이제 얘기할게요. 오늘 제가 구독자 200명이 됐습니다. 그래서 어떤 우리 아주 정말 제가 존경하는 그 어떤 그 구독자 한 분이 저한테 축하한다고 메시지를 보내왔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감사하다고 댓글을 보내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은 이게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다 하는 것이 우리 자랄 때 뭐 어른들이나 부모님이나 선생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. 야, 이 녀석아, 아마 노력해봐. 아마 안 되는 게 어딨어? 왜 너 공부를 잘 못해? 왜 시험 성적이 나빠? 노력을 해. 노력을 하면 된단 말이야. 하는 소리 우리가 귀가 닳도록 듣고 자랐죠. 그런데 그게 한 귀로 듣고 그저 이쪽 귀로 다 흘리면서 살았습니다. 그런데 오늘 제가 그 댓글을 받고 야, 내가 또 한 가지 또 내가 간증할 일이 생겼네요. 왜냐하면 제가 정말 그 어떤 이게 그 유튜브에 신경을 쓰고 나를 기다리는 구독자도 있고 또 내 조언에 감사하다고 하는 구독자들도 있는데 여태까지 내가 너무 나태했구나. 너무나 내가 그저 시간 되면 내가 유튜브 한 편 해서 또 올리고 예? 정말 어떤 그 레이지 게으른 유튜브를 한다고 그러면서 게을르게 노력 안 하고 시간을 보냈구나. 근데 요새 한 달 정도 제가 정말 노력을 했습니다. 아니구나. 내가 이왕 유튜브 한 거 우리 시니어들에게 빨리빨리 좋은 소식도 전해드리고 내 인생 경험도 전해드리고 뭔가 우리 시니어들을 위해서 정보도 되고 유익한 일을 하려면 내가 이 유튜브를 빨리 더 발전시키고 내가 성공시켜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에 제가 한 달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. 그랬더니 제가 오늘 한 달 동안에 한 그 구독자의 숫자가 그러니까 2년 가까이 하면서 만든 구독자 수보다 맞먹는 거예요. 한 달 만에. 그래서 제가 뭐냐면 맞구나. 내가 한 달간 이렇게 노력하고 힘을 들이니까 지금 이렇게 정말 구독자가 이렇게 늘었네. 땡큐. 땡큐가. 예. 그러면서 제가 오늘 또 하나 간증거리가 생겼습니다 하고 제가 댓글을 보내드렸습니다.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아픈 사람이 하는 어떤 행동들 그거는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. 절대로 모르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 특히 한국인들 참 말도 많고 난청 많이 하다 보니까 남의 가슴 아픈 말들만 하죠.
예, 우리 뭐 이렇게 댓글도 보다 보면은 그 좋은 댓글이 많은데 그 중에서 삐딱한 한 사람들은 그저 삐딱한 댓글 보내서 그 유튜브를 만든 사람도 기분 나쁘게 만듭니다. 그 왜 그런 습성들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. 자기가 보고 싫으면 안 보고 그냥 끝나면 되는데 꼭 무슨 말로 그냥 사람의 그냥 그 심정을 그냥 흔들어 놓는다고. 그러니까 우리 시니어들은 앞으로 우리가 그런 행동들 하지 마세요. 될 수 있으면 칭찬, 좋은 점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. 네, 좋은 점을 보고 나쁜 점은 그저 진정으로 그 양반하고 대하는 사람이라면 좋게 그것도 예, 이렇게 하고 그래서 오늘은 어차피 약간 보험에 뭐 실패라기보다는 어차피 안타깝게 정말 돌아가시기 한 1년 반 전에 그 캔슬을 하셨다는 거. 예, 그래서 한 15만 불이든 뭐 20만 불이든 그 20만 불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캐시밸류는 받아서 집값은 갚았지만 그 목돈 되는 15만 불이나 20만 불이라고 하는 돈은 내가 캔슬을 했기 때문에 베네핏을 못 누렸죠. 예, 그리고 또 한 케이스는 뭐냐면 이제 그분도 저의 정말 오랜 지인입니다. 이제 그 양반도 제가 초창기에 또 보험도 이렇게 드신 분이고 저하고 굉장히 깊은 그런 그 이렇게 사이를 그 유지한 이제 지인인데 이분들은 뭐 그냥 그 이분도 마찬가지예요. 뭐 경제적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굉장히 좀 바쁘신 분이었어요. 사업들 하시느라고.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데 이제 두 부부가 굉장히 아주 열성적으로 부지런하게 했습니다. 예, 그런데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은 예, 관리하는 게 많아요. 라이센스서부터 물건도 사와야 되고 하여튼 사업을 하다 보면은 그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. 종업원도 관리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바쁘다 보니까 어느 날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아유 내가 이 보험 들고 있는 게 너무 관리하기 좀 뭐 힘드니까 좀 취소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리고 이제 그 보험료도 그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. 그래서 제가 글쎄 불가변의 어떤 정말 이걸 캔슬해야만 되는 어떤 참 그런 불가항력의 상황이 아니라면은 여태까지 들은 거 그냥 몇 년 있으면은 그거 보험 계약 끝나면서 돈 돌려받는데 그 왜 그걸 캔슬하려고 그러냐.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킵해라. 근데 그 보험은 뭐였냐면은 텀 보험이었는데 이제 그 전에는 어제는 내가 설명을 못했지만 텀 보험에도 이제 여러 종류가 이제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. 이 텀 보험은 뭐냐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0년이고 15년이고 20년, 25년 이제 그 있는데 내가 만약에 20년을 계약을 했다 그러면은 그냥 레귤러 텀 보험보다 조금 더 보험료는 더 냅니다. 뭐 1, 20불, 뭐 2, 30불 더 내요. 그래도 큰 돈 아니에요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50불이 그냥 레귤러 보험이었다면은 뭐 한 70불, 80불 내면 됩니다. 그런데 이 보험은 뭐냐면 20년 만에 계약을 했다고 하면 20년이 되면은 그동안 지불하신 모든 보험료를 100% 돌려드리는 거예요. 그리고 만약에 중간에 캔슬하셨다고 하면은 그때 그 퍼센티지, 그게 이제 차트가 있기 때문에 퍼센티지에 맞춰서 이제 일부분을 돌려줍니다. 근데 이분은 이제 그걸 들고 이제 거의 한 2, 3년, 3, 4년만 있으면은 끝나가요. 그 계약한 기간이.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캔슬을 한다고 하기에 제가 그거는 좀 반강제적으로 말렸습니다. 한 2, 3년만 부으면은 당신네들이 계약한 기간이 만기가 돼서 그동안 페이했던 모든 그 보험료가 100% 리턴되는데 예, 그냥 그 킵하고 있으라. 그래서 그분들은 제 말을 들었어요. 그래서 캔슬 안 했습니다. 캔슬 안 하고 그걸 킵하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건강했어요. 그 가장 되시는 분은 뭐 이렇게 뭐 약간 좀 퉁퉁한 그것뿐이지 뭐 어쨌든 뭐 아파서 들어놓고 병원에 가거나 의사한테 가서 뭐 치료받고 한 건 없었어요. 그러나 그분은 캔슬 안 하고 그냥 계속 킵하고 계시다가 한 1년인가 1년 한 몇 개월 만에 돌아가셨습니다.
이제 별안간 돌아가셨어요. 뭐 아마 내 생각에는 뭐 큰 비용은 아니고 하여튼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분은 보험금을 수령하셨습니다. 물론 가장이 운명을 하고 그 죽음이라는 거는 전부 그게 좋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죽고 사는 거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 아니잖아요. 그리고 언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. 그래서 사람들은 그저 자기의 그 생각대로 자기의 어떤 고집대로 뭐 그것이 잘 알고 정말 연구하고 깊이 생각하고 낸 결정이라고 하면은 뭐 큰 이런 미스테이크는 없겠죠. 내가 아주 즉흥적으로 그저 솔직한 얘기로 그저 뭐 내 집 일은 내가 잘 알고 내 가정은 내가 잘 알지 내가 모든 걸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말들이 많아 하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성격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어쨌든 가정이라든가 가족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 개인적인 가장 마음대로 행동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때는 배우자나 서로 또 자식들이 조금 더 성장을 했으면은 같이 의논하면서 이 가정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. 그래야 조금이라도 백지장도 맞들어야 또 낫다고 하잖아요. 그래서 어쨌든 그 가정은 또 그분은 이제 세상을 쓰셨지만 뭐 그분도 한 15만 불에 20만 불 돼요. 근데 제가 그게 뭐 몇십 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 저기 들은 그 사망보험금이 얼마죠? 그건 물어보게 되지 않아요. 근데 보통 우리 한국 분들이 15만에서 20만 이제 그 정도를 많이 드십니다. 그래서 그분은 어차피 돌아가셨지만 또 가정에게 또 가족에게 또 부인에게 또 몇십만 불이라고 하는 돈을 선사하고 그분은 이제 좋은 곳으로 가셨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은 우리가 이제 어떤 한 가정은 이제 몇십 년 들었다가 보험을 캔슬해서 보험금을 수령 못한 그러한 얘기고 이제 한 가정은 또 그 캔슬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또 그 뭐 에이전트의 말을 듣고 이제 다시 그 이제 마음을 잡고 킵하면서 결국은 그 가정은 그 보험의 목적에 맞는 사망금을 수령한 가정입니다. 오늘 이 두 가지 예를 우리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에게 선사하면서 한번 깊이 이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. 미국에서는 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생활화되어 있고 또 반드시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이제 이 재정의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겁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것으로서 또 오늘 두 가지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다음에 또 보험에 대한 또 어떤 예를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은 1000명까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1000명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항상 건강에 신경 쓰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